요즘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지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공복 혈당이 올라갈 때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혈당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찾는 경우입니다. 예전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면 이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입이 마르고 자다가도 물을 찾게 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변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라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혈당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를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과 횟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식사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몸은 대신 근육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조금 졸린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유독 식사 후마다 심하게 졸리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건 혈당 변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지면 식후 급격한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서 뇌 에너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어지럽거나 허기가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공복 상태인데 유난히 어지럽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로 허기가 느껴진다면 혈당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식사 간격 사이에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심한 허기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혈당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손발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은 공복 혈당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라기보다는 혈당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즉,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공복 혈당 기준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정상은 100mg/dL 미만입니다. 공복 혈당장애 즉 전당뇨 단계는 100에서 125mg/dL입니다. 그리고 126mg/dL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26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한 번의 검사만으로 바로 확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재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식사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먹는 습관은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흰빵 같은 단순당 섭취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혈당 안정에 훨씬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공복 혈당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건강은 조금 일찍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한번 내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속 관리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내 몸의 비밀 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